큰 걸로 2장. 2년 전에 자기가 산 가격으로 넘긴다 하더라니까. 나랑 진짜 많이 친하거든. 방업은 올해 이제 19였습니다. 저랑 나이도 갑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다른 식구긴 해도 한솥밥 먹다가 분가한 놈이 봐준다는데. 내가 나선 명분이 없는데. 몰라. 그 마들이 그래 센 아들이가. 니 못 이기나? 대본님, 그게 아니라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건달 세계에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주먹으로는 100% 내가 이기지 뭐. 형님, 니 아까 명분이 없다고 했지? 니캉 내캉 가족 아이가? 그것보다 중요한 명분이 이 세상에 또 있나? 니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봐라. 아이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두일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극 중에 이제 최민식과 그 하정우가 그 상대편의 이제 조직인 그 조진웅 쪽에 이제 조직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제 나이트클럽을 빼앗기 위한 이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정우가 그런 말을 하죠. 건달들의 세계에도 룰이 있다. 저쪽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명분 없이 그냥 무조건 빼앗아올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달들의 세계에도 명분이 있다. 네, 부시가 이라크를 후세인을 치기 위한 공격을 하는 것도 거짓 명분이긴 했지만 생화학 무기를 이제 막아야 된다.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각각의 지금 북핵 폐기가 먼저냐 아니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게 먼저냐에 가까운 명분 싸움을 하고 있죠. 세상 모든 일에는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가면서 불법적인 진료 거부를 쭉 했던 것에 대한 명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표면적으로는 그게 의대 증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하면서 그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라는, 환자들에게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환자들에게 되게 안 좋은데 지금 아픈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즉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던 의사들의 이 불법 진료 거부는 국민들에게 그 명분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의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죠. 그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던 의사들의 불법 진료 거부가 어저께 드디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와의 이제 합의서에 서로 동의를 하는 절차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의사들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어제부로 종료가 되었죠. 그런데 그 합의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지난번 2차 합의서, 최대집과 정부에서 같이 합의했던 2차 합의서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의료 정책과 의대 정원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19가 지금 다 이제 어느 정도 잡혀서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정책 추진을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같이 그 협의체에서 의사들의 의견을 구해가면서 진행을 하겠다. 정책 입법도 의사들이 이제 반대하면 그걸 이렇게 무작정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어저께 그 합의문에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이 핵심인데, 사실은 그 내용은 지난번 2차에 나왔던 합의문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단지 문구 자체가 원점에서 검토한다. 허락,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 말장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 지난번에는 그걸 거부했고, 이번에는
찬성을 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 대목도 조금 어저께 그 합의문을 보면서 곰곰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최대집,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현재 의사들의 문제, 극우화와 뭐 이렇게 좀 정치 투쟁화하는 의사들 집단의 문제가 저는 그 회장인 최대집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불법 진료 거부를 통해서 그게 최대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의사들일수록, 젊은 전공의들일수록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게 이제 이번에 알게 되었었죠. 전공의협회, 대한전공의협회의 박지현 지금은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과 그 의대생과 의과대학원생들의 이제 모임인 의대협의 조승현 회장이 지금 이런 뭐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집중적으로 주도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공의료는 공산주의의 의료 정책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2000년도의 의학분업 과정에서 정부와 보건복지부와 의사들 간의 협의 내용을 봤을 때 정부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그 지금 젊은 의사들은 2000년도에 의학분업 시절에 그 참여했던 의사들은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툭하면 지금 젊은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공산주의가 어떻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독재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겪어본 세대나 혹은 전쟁 직후에 되게 극심한 가난을 겪었던 고통의 세대가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지금 뭐 80년대 이후 90년대에 태어난 의사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민주화 운동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지금 세대가, 민주화 운동에 흔히 말하는 이 꿀만 빨아먹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떻게 지금 이 독재와 민주화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 남성이 여성에게 출산의 고통을 네가 알아? 라고 지금 따지는 것만큼이나 저는 좀 뭐 어이가 없었고요. 그들이 사실은 뭐 이제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얘기보다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인구공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공산주의 의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의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 거가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최대집은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시작과 끝을 이해하는 정치적인 센스가 있었는데, 이 젊은 의사들은 그만큼의 정치적인 감각조차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최대집이 그 동의했던 그런 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대전협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뭐 공식적으로야 지금 그들이 이제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명분이 없지만은 몇몇 지금 뭐 의사들은, 몇몇 젊은 전공의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극심한 반대를 토로하고 있고, 실제 뭐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이제 그 서명식을 막기 위한 집단적인 행동도 했으며 여전히 뭐 자신들은 뭐 거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최대집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젊은 의사들의 극우화, 일배화에 대한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심각하구나. 제가 의사들의 일배화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고 배포한 집단이 그 의사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최대집과 박지현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녹음 상태를 봤을 때는 박지현이 이제 몰래 녹취를 해서 공개한 것 같습니다. 최대집은 자신의 선배로서의 혹은 뭐 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권위를 이제 가지고서 뭐 존칭 문제로, 이것도 사실 좀 웃기긴 했는데 존칭 문제로 후배를 억누르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자신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어쨌든 어저께 이제 합의에 대해 진행을 했으니 뭐 너희 젊은 전공의들이 만약에 그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들이 갈 길은 알아서 가라 라는 이야기를 또 했죠. 사실은 최대집도 어저께 공식적인 워딩은 자 이제 같이 뭐 정부와 협의를 잘 마쳤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렇게 파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세요
라는 공식적인 워딩을 했지만 사실은 박지원과의 통화에서는 너희들 맘대로 계속 지금처럼 뭐 진려고 하려면 해. 나는 뭐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뭐 실망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죠. 한편 박지원의 경우는 지금 뭐 전공이라는 신분 때문에 통화하는 목소리 자체는 굉장히 학생틱하게 학생처럼 교육받는 학생처럼 뭐 레지던트 같은 목소리로 되게 정중하게 받지만 뭐 맨 마지막에 네 하면서 뭔가 약점을 잡았다. 최대집이 너희들이 뭐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했더니 마치 약점을 잡은 듯한 그런 어투로 녹음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옆에 다른 어떤 남자 의사가 눈치 없이 거봐 뭐 지금 저기 의협회장은 지금도 계속 가라는 거잖아. 뭐 그런 눈치 없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얘들은 정말 눈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했지만요. 뭐 그래서 이런 어쨌든 뭐 그들 간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젊은 의사와 나이가 든 의사들 간의 어쨌든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 뭐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라고 했지만 1차 진료 기관들, 그러니까 의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은 첫날만 9% 참여했고 지금 이 해당 기간 동안에 평균 6%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종합병원에서도 일부 강성에 사실은 이제 특히나 많은 일들을 하는 이제 전공의들이 빠져갖고서 조금 차질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병원이 돌아가는 시스템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거기에 이제 뭐 교수들이야 사실은 그냥 이제 일종의 이제 또 후배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일주일 정도 더 이런 불법 진료가 더 진행됐으면 아마도 최대집은 어저께처럼 자기가 치고 빠질 만한 그런 기회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최대집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인 성과를 얻었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주고 있는 이 불법 진료를 자신이 의사를 대표해서 막았다라는 그런 명분을 뭐 이제 그래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최대집은 계속 지금과 같은 그러면 이제 의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갸우뚱합니다. 아마 현재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스탠스 중에서 보수나 극우의 스탠스에 가지고 있는 의사들은 더 이상 최대집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최대집을 그동안 되게 응원했던 보수 언론들 조중동들은 앞으로 최대집을 이제 더 이상 응원하지 않겠죠. 뭐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 협상이 끝나서 이제 그 사인을 하자마자 바로 조선일보에서 의사협회가 개인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그것을 이렇게 서명했다고 굉장히 이제 까기 시작했습니다. 자, 최대집 회장님 앞으로 이제 조선일보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당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조선일보와 상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최대집에 대한 탄핵을 어저께 바로 이제 탄핵안을 낸 의사가 있었습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 의사협회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임현택 누구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의사도 굉장히 주옥같은 경력이 있습니다. 조국을 고발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나중에 이렇게 자살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망언을 했던 최대집이 사실은 순한마처럼 느껴지는 정말 아주 극우 의사가 최대집을 탄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의사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만 보이는 것일까요? 최대집이 정말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지현이 어제 트윗도 되게 가관이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지금 이제 안전 가옥에 있다가 어제는 집에 왔었는데 이런 소식을 자다가 늦게 알았다는 둥 기자들의 전화는 자기가 안 받고 자신의 스태프들이 받기 때문에 몰랐다는 둥 참모들은 자신의 이렇게 트윗을 하는 거에 반대를 하는데 마치 내용만 봤을 때는 무슨 독립운동 하는 줄 알겠어요. 혹은 굉장한 레지스탕스 지도자처럼 이 박지원 씨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자의식이 강하고 좀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현택 지금 최대집을 탄핵한 임현택은 최대집을 능가하는 극우 의사인데 지금 젊은 박지원도 인국공 얘기하고 공산주의 얘기하고 2000년 자기가 겪어보지도 않은 2000년도 의료 파업 얘기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분도 굉장한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는 의사인데 앞으로 대한민국 의사들의 그 대표하는 이 집단들에 대한 모습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정상적인 의사가 의사들을 대표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에는 명분이 따르는데 지금 의사들이 이제 진행했던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는 제가 봤을 때 어떠한 명분도 없었고요. 최대진만 그것을 중단시켜서 본인의 어쨌든 뭐 이렇게 실리를 얻어간 측면이 있었던 것이 이번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대한 뭐 전체적인 총평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뭐 최대직 같은 박지원 같은 사람들과 그래도 협상을 포기하지 않고 타결시킨 이 정부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최대직 박지원 같은 사람들과 협상을 한 정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